안녕하세요. 자, 임용 합격의 길을 안내하는 특수교육 공식 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3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연간 강의서를 첨부 파일로 올렸는데, 그거를 좀 출력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과 그리고 그 출력한 연간 강의 계획서를 함께 보시면서 합격 전략 설명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선생님들께 설명드릴 합격 전략 설명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연간 강의 계획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연간 강의 안에서 구체적으로 각 강의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공식을 접목한 학습 단계별 강의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공식은 특수교육 공식입니다. 제가 만든 공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공식에 관한 예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특강이라든지 강론서 특강이라든지 그리고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부에 관련 특강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특강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강의고 합격 전략 설명회를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간단하게나마 우리 이번에 22년도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기출 분석이라든지 이런 합격 기출 분석이라든지 해결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쭉 그 내용들을 넣으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출 분석이랑 해설 전략 특강은 저희가 11월 달에 선생님들, 초등특수 선생님들, 그리고 유아특수 선생님들, 그리고 중등특수 선생님들 다 시험 보시고 나서 제 수강생 선생님들이랑 수강생 선생님들이 저한테 답이라고 제출한 것을 다 첨삭을 하면서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딨냐면 허쌤의 특수교육 카페, 제가 카페지기로 있는 카페죠. 거기에 2022년 기출예시 답안이라고 유아특수, 초등특수, 중등특수를 카페에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물론 링크 시켜놨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 카페에서 특수교사를 꿈꾸며 혹은 한마음 교사되기라는 카페에서 방문각에서 올려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출 분석과, 그러니까 기출 분석을 어떻게 그러니까 기출 분석과 그리고 답안 작성 해결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특강으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아니면 방문각 인강 홈페이지 제 교수 홈페이지 특수교육의 허쌤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그 안에 또 강좌별로 따로 또 올려놨습니다. 무료 강좌고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 안에 또 예시 답안까지 다 넣어놨으니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 이 부분 기출 분석과 해결 전략 특강은 선생님들이 좀 들어주시고 거기 있는 내용으로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등특수와 중등특수.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 문제라고 뽑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중등특수는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9월부터 9, 10, 11월 진행된 총 7회의 모의고사가 있는데 거기서 초등특수 같은 경우는 예상 문제에서 완벽하게 5점, 교직 논술 부분에서 5점을 적중했습니다.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차별화 교수 3점, 그리고 선생님들 중다수준과 중복수준 교육과정 관련해서 2점 해서 총 5점을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전공이 총 80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A형 40점, B형 40점, 총 80점에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31점을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9월에서 11월까지 7번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번에 중등 22년 임용 문제와 답이 동일한 문제를 완벽하게 적중하고요. 그리고 답안을 해설하면서 해설 자료에서 언급했던 내용들까지 유사 적중까지 합치면 총 31점을 적중했습니다. 자, 요게 관련된 내용은 제가 따로 추려서 우리 합격 전략 설명회 영상 밑에다가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초등특수 교직 논술 5점 완벽하게 적중한 거랑 그리고 중등특수 모의고사에서 어떤 부분이 31점
완벽하게 적중한 거, 그리고 유사하게 적중한 거 31점에 관한 내용을 제가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허쌤의 특수 연강 강의 계획, 그러니까 저의 1년 동안의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부한 연강 강의 계획서 한번 좀 같이 봐주십시오. 제 강의 계획서를 보면 어떻게 강의 계획서를 구성했냐면 가장 큰 틀은요, 학습의 단계를 근거로 해서 연강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학습의 단계 배우셨죠? 습득, 숙달, 유지와 일반화. 요 세 단계, 원래는 네 단계인데 유지와 일반을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덩어리를 어떻게 잘 제 강의 속에서 녹여낼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각 학습 단계에서 저만의 특수교육 공식을 접목해서 강의를 1년치를 구성했습니다. 자, 먼저요. 학습의 습득 단계는 기본 이론 강좌에 적용하였습니다. 습득이면 배우는 단계잖아요. 초기에 처음 배우는 단계니 당연히 기본 이론 강의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면서 기본 이론 강좌는 장애 영역별로 우리가 순서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 영역별 특성에 따라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개념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교재도 그렇게 구성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좀 더 주안점을 둔 것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 그리고 이해를 기반으로 한 주요 내용, 그리고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와 주요 내용이 바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그 개념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 습득에서는 그냥 무작정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해가 기반이 된 암기를 통해서 주요 내용이랑 주요 개념들을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그 단계까지 구성해서 강의를 계획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학습의 숙달 단계는요. 학습의 숙달 단계는 자, 기본 이론 강의에서 이해가 되었던 장애 영역별의 내용이랑 그리고 그러한 개념들을 영역별 기출 문제로 적용해 가서 답안을 유창하게 인출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영역별 기출 분석이랑 심화이론, 그러니까 심화이론과 영역별 기출 분석을 같이 묶었는데, 이때는 이미 앞에 배운 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익혔던 것을 인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인출시키는 방식을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개별 첨삭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숙달 단계, 심화이론과 영역별 기출 분석, 요 단계에서는 문제 해설을 통해서 심화된 내용 이론을 다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죠. 심화된 내용을 설명하고 영역별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요, 영역별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면서 설명해서 심화된 것들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해설서에서 심화된 내용들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심화 이론을 다루고, 또 동시에 개별 첨삭을 하면 선생님들에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모범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설사 교과서와 똑같게, 전공서적과 똑같게 모범 답안을 인출하지 못하더라도 유사한 답안까지 선생님들이 인출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자요, 학습의 숙달 단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 영역별로 마치 복습처럼 다루면서 거기에 나오는 개념들을 심화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익히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과서적인 답을 뽑아낼 수 있기도 하고 교과서적인 답이 뽑아내기 어려우면 유사한 답안까지 뽑아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써주신 답안을 가지고 개별 첨삭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개별 첨삭할 때 저는 그랬습니다. 물론 올해죠. 올해 모의고사 개별 첨삭하면서 선생님 이거는 교과서적인 답이 아니니까 틀려요. 선생님 이건 교과서적인 답이니까 맞아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우세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요. 사람이라서 모든 걸 다 외워서 쓰면 좋아요. 하지만 외우지 못했다면 중요 단어를 가지고 모범 답안을 만들 수 있게, 교과서적인 답안을 만들 수 있게 첫 번째 뽑아내고, 만약에 그게 생각이 안 난다면 주어진 지문을 활용해서 답안을 유추하고, 만약에 그래도 생각 안 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개념에 가까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시키면 나중에 뒤에 가서 모의고사를 풀 때 생각이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숙달 단계부터는, 물론 습득 단계부터 생각을 확장시키겠지만요, 숙달 단계부터 그 연습이 들어가고, 그리고 유지와 일반에서는 그 연습, 생각이 확장되는 연습들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학습의 유지 및 일반화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의고사를 통과하는 거죠. 이때는 9월, 10월, 11월이기 때문에 합격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있고요. 그리고 숙달 과정에서 내 사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응용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의고사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요, 문제 경향이랑 출제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인출 단서를 찾는 연습을 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적인 답안, 그리고 지문을 통해서 구성하는 답안, 그리고 유사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개별 첨삭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잠깐 빼먹었는데 숙달 단계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갈 겁니다. 하나는 영역별 기출분석, 하나는 연도별 기출분석.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파일 특강이 있죠. 파일 특강에서 뭐 할 겁니까? 모의고사에서 모든 걸 다 다루면 좋은데 모든 걸 다 다루기에는 문제수가 한정돼 있고 그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위해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랑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그리고 세부적인 것까지 그 내용들을 담아서 마지막에 초등특수 선생님은 초등특수에 맞는 파일을 특강, 중등선생님들은 중등특수에 맞는 파일을 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간계획 쭉 해서 습득, 숙달, 유지, 일반화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강좌명으로 쪼개서 1, 2, 3, 4, 5, 6, 7, 8, 9, 10, 11월 그렇게 쪼개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습득의 단계에서 기본 이론 강의를 할 겁니다.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학습의 습득을 익힐 겁니다. 자, 일단 기간은요,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입니다. 주수로 따지면 12주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목요일, 금요일로 강의 날짜를 살짝 좀 옮겼습니다. 내년에는, 그죠? 2013년도에는 목요일, 금요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수요일, 목요일을 했는데, 수요일, 목요일보다는 목요일, 금요일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은 9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했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 질문을 받고 대답하다 보니 답변을 주고 하다 보니 한 30분 정도가 항상 이게 미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5시까지 잡아놓고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학습관리랑 상담이란 게 보이시죠? 학습관리, 상담. 학습관리는 말 그대로 정규 수업이 끝난 다음에 둘 다 정규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습관리랑 학습과 관련된 상담 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한테는 당연히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인강을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걸 하려면 한 가지 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뭐가 걱정이냐면 이놈의 코로나요. 자, 이놈의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잘 운영이 될 겁니다. 근데 이놈의 코로나가 안 잡히고 또 올해처럼 막 들쑥날쑥 시끄러지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수강생 선생님들에게 이 두 가지 학습관리와 학습 관련 상담은 반드시 끝까지요. 이 제가 강의를 1년 계획한 강의가 끝날 때까지 하다못해 2차 면접에 들어갈 때까지 선생님들이 합격을 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지속될 겁니다.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시면 거기에 요구에 맞춰서 저는 또 선생님들에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되겠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들은 찾아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끝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직강생 선생님들은 이제 저랑 수업을 하시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서 선생님들이 편하신 날짜를 저는 목요일이 좋아요. 저는 금요일이 좋아요. 그러면 그 편하신 날짜에 일단 먼저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 그죠? 접수 받고 선생님들이 먼저 저한테 말씀을 드리면 적당한 요일을 결정해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진행할 겁니다. 그죠? 수업이 끝나야지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첫 번째는 일단 카페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제 번호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화로 상담을 할 겁니다. 전화로 학습 관리를 하고 전화로 상담을 할 겁니다. 선생님들이 원하시면요. 모든 선생님들이 아니라 원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번호를 그냥 제가 무작정 제 번호를 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선생님 필요해요. 선생님 이거 좀 저랑 전화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번호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인강을 들으시는 수험생 선생님들에게도 학습 관리와 상담이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하고 동일하게 그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권리를 갖다가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는 동일하게 드릴 겁니다. 선생님들의 학습권은 제가 보장하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기본 이론 강의요. 학습의 습득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이론 강의 습득 단계, 학습의 습득 단계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어떤 목표냐면 이해를 기반으로 전공 개념의 체계적인 정리와 암기입니다. 무작정 암기가 아닙니다. 무작정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암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숙달 단계에서 종합적인 사고력과 그리고 응용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작정 외우면 단편적인 답들은 대답할 수 있을지언정 고차원적으로 물어보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는 문제들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님들에게 제가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할 겁니다. 무작정 외우지 마세요. 이해를 기반으로 외우시고 정리하십시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해 시험을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암기 싸움이에요, 선생님. 많이 외운 사람이 이기는 시험이었어요. 근데요, 정말 그 말이 맞을까요?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아니고 그냥 암기로만 문제를 풀었다면 A형 점수와 B형 점수가 차이가 납니다. A형 점수는 암기만 했다, 무작정 암기만 했다, 30점까지 맥시멈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B형 문제는 무조건 암기만 했다, 이해가 바탕으로 되지 않은 암기만 했다, 20점 초반대 점수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구성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 점수는 A형이 높아, 근데 B형이 낮아.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신 공부 방법은 무작정 암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A형도 30점 초반대 점수가 나오고 B형도 30대 초반 점수가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 선생님들은요,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를 하셨고요. 이분들은 이해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응용력과 그리고 종합적 사고력이 답안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비대칭적으로 A가 높고 B가 낮으면 무조건적인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공부했던 패턴이 A형과 B형이 유사하게 30점 초반대로 나왔으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고 그리고 종합적인 사고와 응용력을 발휘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둘 다 낮으면요. 둘 다 낮으면 공부량이 적은 거죠.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하신 게 아니라 공부량이 적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공이 약했던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 3가지 유형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선생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임용 문제는 단순한 암기만으로 고득점이나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문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이루어져야지 종합적인 사고력과 응용력이 발휘되는 답안을 종합적인 사고력과 응용력을 물어보는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요, 우리가 학습의 습득 단계, 기본 이론 강의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된 암기, 그리고 그러한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각적으로 구조화된 정리를 할 겁니다.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표현. 어떤 표현이냐면, 그래픽 조직자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선생님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공부하신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조화시킬 겁니다. 그래픽 조직차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구조화시킬 겁니다. 마인드맵도 괜찮고요. 표 형식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제가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요, 선생님들에게 특수교육 공식을 제공할 겁니다. 특수교육 공식을 제공하면서 이해를 바탕으로 된 암기가 종합적인 사고력을 가지게 되고 응용력으로 나타나게끔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암기를 했는데 이해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조화시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제가 이제부터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 생각을 확장시킬 겁니다. 제가 특수교육의 공식이라는 걸 드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응용력을 향상시키게끔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특수교육 공식이 뭐예요? 그 예를 하나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요거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특수교육 공식이 적용된, 그리고 실제 우리 이번에 봤던 시험에서 그대로 나타난, 제가 올해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공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자, 학습의 습득 단계는요, 습득 단계는 이러한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또 영역별로 마지막 순서에, 하나의 영역이 끝난 그 마지막 순서에 그 개념을 대표하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5개념을 점검할 겁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기출문제 다 풀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을 대표하는 딱 문제 하나, 대표하는 그 개념을 나타내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5개념을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지 복습을 할 수 있게끔,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강의를 구성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내가 제대로 이해했구나. 내가 이걸 이렇게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렇게 5개념을 갖고 있었구나. 5개념을 또 잡힐 거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있던 게 확실히 맞구나라고 점검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요, 학습의 습득 단계 결국은 이거죠.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각적으로 정리를 구조화시켰습니다. 자, 거기다가 제가 특수교육 공식을 적용해서 응용력과 그리고 종합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끝나면 하나의 장애 영역이 끝나고 나든지, 아니면 그 장애 영역 안에서 하나의 파트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기출문제로 복습 차원에서 학습 점검 차원에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가 나타날 거고, 아, 내가 오개념을 갖고 있었네 라고 오개념이 잡힐 겁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그렇게 점검을 할 수 있게끔 내용을 기본 이론 강의를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서 무엇을 공부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았는지, 오개념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사고해서 어떻게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까지 선생님들이 그림이 그려지고 그 정도 실력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특수교육 공식이 어떤 것입니까? 그 적용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공식이 적용된 예인데, 대부분 선생님들 언어의 구성 요소 하면 형식, 내용, 사용 이렇게만 잡으십니다. 그냥 무작정 그렇게만 외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언어학의 하위 영역 하면 언어학의 하위 영역, 언어의 구조 그러면 의문론, 형태론, 구미론, 우문론, 화용론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만 잡으십니다. 자, 이거를요. 자, 이거를 개념을 가지고 암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언어는 형식과 내용과 사용으로 잡혀 있네. 아, 근데 형식과 내용 사용을 봤더니 형식은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을 품고 있고 내용은 의미론을 품고 사용은 화용론을 품고 있네. 그렇게 확장이 돼서 두 가지 개념이 섞이게 되죠. 섞이면서 이렇게 구조화된 표로 나타내면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종합적 사고력과 응용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 사고력을 해서 종합적 사고력으로 구성 요소와 언어의 구조를 엮으면서 언어의 구조는 아, 나자와 소리에 대한 관계 의문 변동이네. 형태로는 단어의 문법과 형태소네. 구문론은 문장이네. 의미로는 단어의 의미네. 화용론은 언어의 사용이네. 화용론 그러면 언어의 사용이니 의사소통의 기능이겠네. 라고 종합적 사고력으로 다시 엮었습니다. 확장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응용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게요. 쓰기 장애에서 학습 장애, 우리 이거는 의사소통 장애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의사소통 장애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의사소통 내용을 응용력을 가지고 의사소통의 내용이 있는 내용을 응용력을 발휘해서 학습 장애랑 매칭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 쓰기 장애에서 의문 처리 오류와 표기 처리 오류가 있어. 의문 처리 오류와 표기 처리가 있어. 얘는 그럼 뭐야? 들여다봤더니 의문 처리, 나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라는 의문 지식, 그리고 의문 변동이라는 의문 지식, 이 두 가지의 의문 지식으로 인해서 의문 처리 오류와 표기 처리 오류가 나타나네. 그러면 의문 처리 오류와 표기 처리 오류는 결국은 의문론에 해당되네. 의문론 중에서 나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는 의문 처리 오류네. 의문 변동에 관련된 거는 표기 처리 오류네.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단순 암기만 하신 선생님은 대답하기 힘든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학습장애를 언급하면서 표기 처리 오류를 언급하면서 표기 처리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언어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혹은 언어학의 하위 영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뭘로 대답해야 됩니까? 의문론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의사소통 장애 안에서 바라고 전략이랑 요 구성 요소와 언어의 구조가 또 연결이 되면서 종합적 사고력이 연결되면서 응용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휘하느냐? 바라고 전략에서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확장이라는 개념은 언어의 구조, 언어학의 하위 영역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구문 형태론, 구문론이나 형태론, 아니면 둘 다 합친 형태. 왜? 문법적 확장이니까. 언어학에서 문법을 다루는 거는 형태론과 구문론입니다. 문법을 다루는 건 형태론과 구문론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동이 발화를 문장 형태로 언급해주니 당연히 구문론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문장 형태로 얘기해준다. 언어의 순서,
구어의 순서, 주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대로 문법적인 순서대로 문법적인 형태로 문장 구조로 아동의 발화를 확장시켜주니 확장은 구문론이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어느 내용에서 우리 발화 전략 중 확대가 있죠. 확대, 의미적 확대, 단어. 의미적 확대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단어로 그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장은 단어를 써서 단어로 통해서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네. 단어를 다루는 건 뭐지? 의미론. 그러니 만약에 확장의 예시를 주어주고 거기에 밑줄 쫙 그어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언어의 구조 혹은 언어학의 하위 영역을 쓰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만약에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구성 요소와 구조가 연결이 돼 있었고 각각의 내용들이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지 응용료까지 생기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확대는 파라오 전략 중에서 확대는 의미론에 해당됩니다. 왜? 단어를 사용해서 아동의 발화를 풍부하게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해 가셨나요? 단순히 암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출제 경향들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골자는 이겁니다. 핵심은요. 이해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셨다면 각각의 구성 요소와 구조들이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구성 요소와 구조들이 연결이 되는 종합적 사고력으로, 그죠? 하위 영역 개념까지 알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키워드와 키워드를 연결해서 응용력이 발휘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장애 영역과 다른 장애 영역이 개념과 개념이 서로 뒤섞이더라도 공통 요소를 뽑아낼 수 있는 실력이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선생님 강의를 구성하고 하느냐? 임용 출제 경향이 종합적 사고력과 그리고 응용력을 측정하는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이 종합적 사고력과 응용력을 측정하는 형태로 그 흐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암기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단순한 암기 싸움의 문제라면 고만고만한 점수들은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고만고만한 점수들은. 하지만 합격을 위한 고득점은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겁니다. 단순한 암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발을 더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암기만 해서 선생님 저 붙을 수 있어요. 저 붙었어요. 네, 맞습니다. 붙을 수 있습니다. 2차에서 막 쎄빠지게 해서 뒤집어야 되죠. 그죠? 뒤집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앞에 그 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면 종합적인 사고력이 형성이 되고 그게 또 나아가서 응용력까지 발생됩니다. 앞으로의 임용 출제 경향을 따졌을 때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단순한 암기 위주의 학습 방법이었다면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한 발 더 나아가십시오.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한 발 더 나아가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선생님들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끔 계속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역별 기출을 통해서 심화이론을 건드리는 겁니다. 혹은 심화이론을 영역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학습을 하실 겁니다. 자, 이때부터는 습득 단계입니다. 습득 단계는 선생님 유창성입니다. 유창성. 그럼 유창성, 우리한테는 무슨 유창성이 있어야 되나? 인출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유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연습을 할 겁니다. 제가 원래는 영역별 기출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연도별 기출문제로 들어갔습니다. 무게중심을 종합적 사고력과 응용력에다 두었기 때문에 연도별 기출문제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론을 마친 다음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초기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영역별로 선생님들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본인들이 알고 계신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한 다음, 그 다음에 그 다리를 넘어서 다리를 넘어서 종합적 사고력으로 향상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한번 보시면 먼저 기간은요 4월, 5월 2달 동안 8주 할 겁니다. 8주 동안에 목요일, 금요일
당연히 똑같고요. 시간은 9시 반에서 7시. 그리고 이때부터 또 답안 개별 첨삭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당연히 학습과 상담이 들어갈 겁니다. 답안 개별 첨삭의 목적은 딱 세 가지입니다. 교과서적인 답을 만들어낼 수 있게,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지문에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유사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게 개별 첨삭의 목적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화이론을 통해서 혹은 영역별 기출문제를 분석을 통해서 심화이론도 배우고 그리고 익히고 영역별 기출 분석을 통해서 학습의 숙달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의 목적은 영역별 기출문제를 통한 심화 내용의 정리와 답안 첨삭입니다. 자, 선생님들, 영역별 기출 분석을 통한 학습 숙달 단계는요, 기출문제를 장애 영역별로 묶고 다시 그 장애 영역 안에서 주요 개념대로 묶어서 대표적으로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할 겁니다. 분석을 하면 심화 내용이 나올 거고 그 심화 내용을 학습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물론 이때는 2달 동안만 12주 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는 다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다 다루는 거는 12주 동안 하는 연도별 기출 분석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대표적인 것을 다뤄서 심화 내용을 정리하고 그걸 가지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념들이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개별 첨삭 등 같은 형태는 말씀드린 대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개별 첨삭 같은 형태는 정확한 모범 답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이러냐?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안 첨삭을 통해서 모범 답안 작성을 한 개별 첨삭을 통해서 모범 답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개별 첨삭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교과서적인 답안, 그리고 지문에서 답안을 땡겨오는 방법, 그리고 잠깐 왜 이럽니까 자꾸 기계가 이상합니다. 땡겨오는 방법, 그리고 선생님들 개개인이 답을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사 답안 작성 방법까지 익힐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영역별 기출 분석은 선생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역별 기출 분석만 가지고는 종합적인 사고와 응용력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역별 기출 분석만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 이미 처음부터 어디 거를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드러내놨잖아요. 드러낸 상태면 이미 우리 머리 구조는 여기서에 대해서 문제를 푸니 이렇게 풀면 돼 라고 이미 우리에서 답안을 뽑아내는 머리 구조는 이미 그런 인출 단서를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그렇지 않죠. 종합적인 사고력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보시겠습니다. 개별 첨삭을 통해서 모범 답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입니다. 초등특수 B의 2번입니다. 2022년도. 자, 거기서 이런 문제가 있었죠. 긴장성 못 반사에서 문제가 나오면서 자, 그럼 이 아동을 어떻게 뉘을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머리가 신전되지 않도록 교사는 학생의 머리를 받쳐준다. 수강생 선생님이 작성해 주신 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머리의 위치를 중립에 둔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위치를 중립에 둔다라고 제가 다시 첨삭을 이렇게 한 겁니다. 신전이 되거나 굴곡이 되지 않도록 머리의 위치를 중립에 둔다. 이렇게 첨삭을 함으로써 교과서적인 답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썼던 게 유사 답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두 번째, 중동 보겠습니다. 중동 B의 8번입니다. 촉탁후 긋기. 그죠? 촉탁 긋기. 자, 근데 이거를 제 수강생 선생님은 뭐라고 쓰셨냐면 점자 블럭의 반대쪽을 터치한 후 다시 점자 블럭을 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촉탁 긋기의 핵심은 점자 블럭의 경계선을 기준선 삼았습니다. 기준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준선인 점자 블럭을 경계선에 닿게 한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기준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답안들은 예시 답안입니다. 괜찮습니다. 정답 처리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렸고, 그게 없는 답안들은 아마 답안 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첨삭은 두 가지 유형으로 선생님들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교과서적인 답안, 그리고 기출에서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답안, 그리고 내가 작성할 수 있는, 내가 온 역량을 다 발휘해서 작성한 답안, 그렇게 선생님들
세 가지 유형의 답안이 만들어질 계획, 그렇게 만들 수 있게끔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연도별 기출문제. 연도별 기출문제는 이 연도별, 먼저요. 6월에서 8월까지 12주 동안 목요일, 금요일 이루어질 겁니다. 시간은 9시 반에서 5시. 그리고 이때는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 핵심은 모범 답안 작성하는 걸 연습을 잡고, 그리고 개별 첨삭을 통해서 유사 답안 작성까지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보면요. 자, 연도별 기출문제 분석과 개별 첨삭의 목표는 이겁니다. 연도별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응용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목적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영역별로는 안 되나요? 영역별로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연도별로는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왜? 문제 하나 안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여 있고, 문제 안에서 실제 학교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실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질문들로 문제가 구성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죠? 응용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려면 연도별 기출문제로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연도별 기출문제를 분석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가 바탕을 이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응용력과 종합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 자, 그리고 주요 개념이 응용된 기출 지문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방법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강론서에 근거한 키워드로 선생님들에게 개별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연도별 기출문제는 선생님 핵심은 응용력과 사고력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2차에서 합격 점수랑 간격을 크게 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파일을 특강입니다. 자, 파일을 특강 그리고 합격 모의고사. 합격 모의고사는 정말 합격을 위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지금까지 쭉 익혔던 학습의 내용들을 유지하고 일반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응용하는 단계입니다. 자, 제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31점 적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첫 번째, 출제 경향에 맞춰서 제가 합격 모의고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출제 경향에 맞춰서.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출제 경향에 맞춰서. 그러면 이 점수보다 더 높게 완벽하게 적중시킬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점수보다 좀 낮게 완벽하게 적중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모의고사를 통해 익혔던 내용이 그대로 선생님들 시험에서 반영이 된다면 선생님들 일단은 그만큼의 점수는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격 모의고사는 반드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끔 제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합격 모의고사에서도 장애 영역별로 관련된 개념들을 설명할 거고, 그리고 해설에서도 좀 더 심도 깊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출제 교수들이 성향이 반영된 모의고사를 풀고 답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출제 경향과 출제 교수들의 성향을 잘 읽어드린다면, 그죠? 충분히 임용 문제와 유사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모의고사를 하면서 강론서, 교과서죠. 교과서 강론서에서 근거로 된 키워드와 문장으로 답을 작성하실 거고, 또 저는 그걸 가지고 개별 첨삭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명한 대로 교과서적인 답안 나올 거고, 지문에서 뽑아낸 답안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내 유사 답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이 세 가지 답안들을 작성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 훈련시키고 계속 제가 그 역량들을 끌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강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과정, 하나는 특수교육법, 하나는 파일을 특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올해는 죄송하지만 2015 개정 특수교육과정은 중등 선생님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 선생님들은 좀 더 심도 깊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획서를 작성해 봤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 선생님만 교육과정은 다루고요. 이 교육과정은 제가 강의하면서 짬짬이 찍어 놓을 겁니다. 오프라인은 없습니다. 인강으로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특강을 통한 온라인 강의입니다. 그럼 특수교육법은
유특, 그리고 초특, 중특 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해당됩니다. 이것도 제가 주말에를 이용해서 미리 찍어 놓겠습니다. 찍어 놓고 강의에 올려 놓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특수교육법은 다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특강은 초특 선생님들은 일단은 10월 20일로 예상 날짜로 잡았습니다. 수능 전주가 주로 초특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시고 수능 다음 주가 중특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초특은 10월 28일, 중특은 11월 11일.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특강에서 보충해서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들과 특수교육의 공식을 접목한, 특수교육의 공식을 연계한 습득과 숙달, 그리고 유지와 일반화의 학습 단계를 잘 연계시킨 저만의 연간 강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그리고 첨부된 강의 계획과 그리고 제가 31점이라는 점수를 맞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자료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선생님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잘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공부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되어야지 종합적인 사고와 응용력이 향상된다는 거, 그래야지만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임용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식적으로 합격을 위한 연간 계획을, 선생님들의 합격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식적으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루어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